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김미래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김미래입니다. 네, 오늘은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MZ세대의 도파민 중독 문제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건지, 이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 이게 어떤 거죠? 네,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란 자신이 중독된 것을 일정 시간 동안 끊어내는 챌린지인데요. 네, 요즘 MZ세대의 곁에는 쇼츠, 자극적인 영화나 드라마, 또 마라탕과 탕후루 같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들이 도파민 중독의 위험성을 많이 느끼면서 이 챌린지가 생겨난 것 같아요. 네. SNS와 유튜브에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네. 이 챌린지를 도전하는 사람이 꽤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심지어는 이 챌린지를 도와주는 유료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어서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이 MZ세대가 스스로 이제 자신의 중독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걸 줄여보려는 시도가 참 좋아 보이는데, 근데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사람들이 도파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사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자체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요. 네. 근데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됐을 때 일상적인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것과 보상을 찾게 되며 문제가 됩니다. 네. 더 나아가 과도한 도파민은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죠. 네. 또 짧은 영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5분, 10분짜리 영상도 넘기면서 보는 행동이나 네. 영화나 드라마를 20분으로 짧게 압축한 영상을 보는 행동 등이 우리가 점점 자극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네. 적당한 도파민은 괜찮지만 자신이 자극적인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네. 또 자제력이 약하신 분들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것에 점점 중독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럼 미래 학생은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 해본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방학 때부터 SNS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는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음. 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별로 볼 게 없는데 계속 SNS를 붙잡고 있고 네. 또 릴스를 끝도 없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예 SNS 앱을 지워버리고 지금까지 유지 중입니다. 네. 사실 컴퓨터로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 앱으로 보는 것보다 10분의 1 정도 덜 보게 되더라고요. 네. SNS 디톡스를 하면서 자극적인 것을 많이 봤을 때 내가 멍해지는 느낌을 덜 받아서 좋았고, 네. 또 아무런 생각 없이 SNS를 몇 시간씩 하다 보면 그 다음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SNS를 끊으니까 머릿속도 편안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SNS를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게 되잖아요. 특히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 막 30분, 1시간 보기도 하고 또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아이템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챌린지를 도울 수 있는 아이템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폰 감옥이라는 아이템인데요. 네. 마치 감옥 같아 보이는 상자 속에 핸드폰을 넣은 후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상자가 열리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휴대폰 감옥을 사용하실 때는 휴대폰을 꼭 무음으로 설정해 놔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네. 알람을 켜놓으면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네. 꼭 알람을 꺼놓으시길 바랍니다. 음. 또 휴대폰 감옥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게임기나 간식 등 자신이 스스로 절제하기 어려운 물건을 넣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넣으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휴대폰 감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또 다른 아이템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뽀모도로 타이머인데요. 네. 구글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일명 구글 타이머라고도 불립니다. 뽀모도로란 이탈리어로 토마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토마토 모양으로 생긴 요리용 타이머를 보고 20분, 25분 집중 후 5분 휴식하는 시간 관리 방법을 만들어내면서 네. 이 타이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포모도로 타이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이머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레버를 직접 돌려서 최대 60분까지 타이머를 설정하면 남은 시간이 색깔로 표현돼서 직관적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이 정한 시간만큼 딱 집중할 수 있어서 집중력도 높아지고 특히 SNS나 미디어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포모도로 타이머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미래 학생이 생각하기에 이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 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좀 저격할 만한 게 있나요? 네,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책에 집중할 수 있는 북카페를 자주 찾는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한 북카페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 북카페에는 방문객들이 모두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고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이용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네. 오로지 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실제로 이 북카페를 방문해 봤었는데요. 조용한 환경에서 핸드폰 없이 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금지라서 타자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모두 책을 보고 있으니 덩달아 몰입이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곳을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겨우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더 사람이 몰린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곳에 가면 책을 넘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잖아요.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어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 소파 전문 브랜드에서 진행한 팝업 스토어가 도파민 디톡스에 관심 있는 MZ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거든요. 네. 이 팝업 스토어는 딴짓이라는 주제로 출판사 미음사와 콜라보하여 진행되었는데요. 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 음료와 함께 큐레이션한 900권 이상의 책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MZ들이 도파민 가득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네. 유료 팝업이었지만 평일에도 매번 50명에서 70명 정도의 대기가 있었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도파민 관련 상품이나 장소, 마케팅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는 것 같은데, 도파민과 관련해서 나타난 좀 새로운 변화도 있나요? 네, 도파민 중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새로운 신조어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조어는 도파민과 도파민 피커인데요. 네. 먼저 도파민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도파민이란 도파민과 파밍을 결합한 단어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수집한다는 의미를 가진 파밍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추구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이죠. 도파민은 2024년도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파민 피커는 도파민과 반도파민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구하는 MZ세대를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네. 도파민 뿜뿜하는 즐거움을 얻고 싶을 때는 자극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또 도파민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는 북카페나 음악 감상실 등 한가로운 곳을 찾아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것이죠. 도파민과 도파민 피커라는 이 두 단어가 MZ의 세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은데 미래 학생은 MZ의 새로운 트렌드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 이거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M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네. 문해력과 독해력이 많이 낮아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또 마라탕과 탕후루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 많이 유행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MZ세대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줄여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MZ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균형 잡힌 식습관과 휴식, 취미 활동을 하면서 적당한 도파민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학생이 추천한다라고 하니까 저도 해보고 싶은 관심이 생기는데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에서는 MZ들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김미래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